비는 2000년대 중후반에 할리우드 미녀 배우인 메간 폭스에게 구애를 받은 적이 있다. 어쩌다가 유튜브로 비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비의 복근을 보고 반했다고 한다. 이 당시 메간 폭스는 트랜스포머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섹시 스타였고 외국 청소년들과 20대 초반 청년들에게는 소녀시대 그 이상으로 여신으로 추앙받는 배우였다. 당시 비 또한 한류를 대표하는 스타였지만 서양에서는 찬밥 신세였다. 오히려 메간 폭스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게 비가 알려졌을 정도였다. 당시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부럽다, 사겨라 등의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비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후로도 메간 폭스는 비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 때문일지는 몰라도 한국 영화에 참여하거나 KBO 리그에 방문하여 시구도 하는 등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2019년 비도 메간 폭스에게 영상 편지로 자신의 팬인 것에 감사를 표했다. 비는 2017년 12월 발표한 깡으로 소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2020년이 되자 이상하게도 유튜브를 통해 깡이 재조명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출시 당시만 해도 뮤비와 노래의 모든 점들이 엄청나게 까이며 거의 가루가 되다시피 했는데 2020년이 되어서는 어느새 모두가 이 곡에 중독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포인트들, 괴상한 안무와 유치한 가사,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 올드함과 촌스러움, 근본 없는 음악적 구성 등에 중독된 청자들이 급기야 깡을 혐오하면서도 즐기게 되는 애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를 일깡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깡을 듣고 놀리거나 까지 않으면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가수로서 언급을 꺼릴 만도 하지만 비는 예능 프로 놀면 뭐하니에서 깡 관련 논란을 스스럼 없이 개그 소재로 써먹으며 훌륭하게 대처했고 심지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미지 전환에 성공했다. 우스갯소리로 비가 무언가를 운전하는 영화에 출연한다면 걸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전하는 캐릭터를 맡은 경우 흥행에 성공한 적이 없다. 먼저 2012년 군 입대 전 마지막으로 촬영한 R2B 리턴 투 베이스라는 전투기 액션 영화의 경우 부족한 개연성과 심파 등으로 오락가락한다는 호평과 함께 흥행에 실패했다. 또한 2019년 개봉한 전설의 자전차왕 엄복동 또한 실존인물 엄복동의 범죄 이력 논란과 전형적인 국뽕 영화라는 혹평을 들으며 대표적인 망작이 되었다. 비의 거의 저주받은 작사 실력은 비의 몰락을 가져온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차의 타버로 대표되는 저급하고 오그라드는 가사나 깡처럼 지나친 자아도취와 자의식 과잉으로 오히려 유치해 보이기까지 한 가사, 라송의 스토리텔링이나 기승전결이 엉터리인 가사, 무의미하고 웅얼거리는 말의 반복, 갑자기 맥락 없이 튀어나오는 이상한 단어, 라임을 맞추려다 엉터리로 파괴되는 문법 등이 모두 비의 작사 실력에서 나온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비의 가사는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이다. 작사가의 생각과 가치관을 유려한 말로 함축시켜 써내려낸 수준 높은 가사들이 가득한 현대 음악 시장에서 얄팍하고 촌스러운 비의 가사들은 경악스럽거나 놀림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는 예능 프로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싹쓸이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유튜브에서 신드롬처럼 퍼진 깡 관련 논란을 훌륭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과 화제성을 동시에 얻은 이후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의 멤버가 된 것이다. 비는 가요계의 용이 되라는 의미로 비룡이라는 활동명을 사용했으며 밉상을 담당했다. 어딜 가면 대선배, 형 포지션인 비가 막내라는 점, 투닥대는 유드래곤과 린다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린다치에게 찜쪄지는 모습과 철없이 투덜대는 모습 등이 매우 신선하고 새롭다는 호평을 받으며 싹쓸이는 물론 비 개인적인 인기와 화제성도 수직 상승하게 된다. 양산형 발라드들이 지배한 2020년 여름 가요계에 90년대 주류였던 여름 댄스 음악을 들고 나온 싹쓸이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비 또한 제2의 전성기를 열 전환점을 찾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는 전투기 액션 영화 R2B 리턴 투 베이스 촬영 당시 공군 사관학교에서 실제 조종사들이 치르는 항공 생리 훈련을 수행했는데 중력을 견디는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에서 구치까지 견뎌내 대한민국 상위 0.01%의 피지컬로 인정을 받은 적이 있다. 전투기 속에서 조종사가 받는 중력의 압력을 가정한 훈련으로 일반인이 7G 이상을 받게 되면 10초 이상 의식을 잃거나 실핏줄이 터진다고 한다. 함께 영화를 촬영했던 배우 김성수가 예능에서 이 일화를 이야기하며 비가 대한민국 연예인 최초로 9G를 버텨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은 아니고 배우 김성민이 앞서 9G 훈련을 견뎌낸 적이 있다고 한다. 비는 중학교 시절까지 씨름 선수로 활동했다고 한다. 씨름 선수로는 말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시절 적수가 없는 씨름 유망주였다고 한다. 예능 프로 아는 형님에 출연했을 때는 이수근, 서장훈을 비롯하여 강호동을 제외한 아는 형님 멤버를 전부 가볍게 쓰러뜨리며 씨름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비는 2008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엠블랙의 프로듀서였다. 투애니원의 산드라 박의 동생과 고은아의 동생이 있는 그룹으로도 유명한 엠블랙은 데뷔 초 성적과 팬덤의 규모를 보면 상당히 성공한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다. 비가 프로듀싱한 그룹이라는 타이틀과 초창기의 강렬한 임팩트로 음악방송에서 1위도 자주 했지만 그것을 오래 유지시키지는 못했다. 중독성은 있지만 답답하고 축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멜로디와 의미 없는 추임새를 반복하는 등
비 스타일이 묻어난 곡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후 비가 엠블랙의 프로듀싱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이미 데뷔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비스트의 트렌디하고 힙한 이미지에 밀린 뒤였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비의 전성기의 중심에는 박진영이 있었다. 비의 답답하고 좁은 음역대를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프로듀싱한 것도 박진영이며 박진영 밑에 있던 시절에는 비가 작사 작곡에 손을 대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깡이나 차에 타바 같은 암흑의 곡들이 나올 일도 없었다. 프로듀서로서는 최상급이었던 박진영의 코칭으로 오히려 데뷔곡에서 담백하고 깔끔한 곡 해석이 가능했음은 물론 무대에서의 매너나 퍼포먼스 또한 훨씬 세련되었다는 평을 듣는다. 즉, 비는 프로듀서로서 흑인 음악의 뜻을 둔 박진영의 가장 완벽한 페르소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이 합도 잘 맞았던 건지 박진영은 예능 프로 라디오스타에서 계약이 끝난 후에도 같이 술을 먹어줄 수 있는 동생으로 비와 김태효를 언급하기도 했다. 비는 김태희의 남편이다. 2013년부터 김태희와 연애를 시작한 비는 2016년 김태희와 결혼하면서 대한민국 3대 도둑놈 중 한 명에 합류하게 된다. 비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시즌 B시즌에서 김태희와의 만남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한 적이 있다. 김태희와 어떻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냐, 누가 먼저 따라다녔냐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낮이라고 대답한 비는 내가 먼저 따라다녔다. 내가 먼저 대시하고 사귀기까지 오래 걸렸다. 1년 걸렸다. 1년 동안 짝사랑이었던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태희와 비의 결혼식은 철통같은 보안 속에 이루어졌으며 호화스러운 5성급 호텔 연회장이 아닌 작지만 성스러운 가회동 성당에서 치러졌다. 약 130만원 정도에 불과한 작은 성당이었으며 청첩장 없이 직접 연락을 돌린 지인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입은 김태희의 드레스 또한 화제였는데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 대신 김태희와 오래 일해온 스타일리스트와 공동으로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었다고 한다. 비는 화려한 전성기 때의 모습과는 달리 데뷔 전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도 유명한 연예인이다. 비는 가수의 꿈을 안고 안양 예고에 진학했으나 극심한 가난 때문에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지 못해 결국 모친상을 당하는 등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팬클럽이라는 6인조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체되었고 이후 박진영의 눈에 띄어 JYP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무반주로 춤을 몇 시간씩 춰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해낼 만큼 비의 눈에서는 절박함이 보였다고 한다. 돈이 없어서 우유에 불린 라면으로 삼시세끼를 때우거나 옷 살 돈이 없어 땀에 쩔은 트레이닝복을 한 달 내내 입고 다닌 일화도 있을 만큼 자수성가의 아이콘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다. 비의 경우 뛰어난 가창력보다는 퍼포먼스의 강점을 가진 가수로 분류되곤 한다. 비의 히트곡인 이츠 레이닝이나 레이니즘 등이 모두 비가 가진 신체적 강점이나 댄스 실력들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곡이라고 볼 수 있다. 박진영의 코칭과 본인의 감각, 노력으로 이루는 비의 춤 실력은 역대 한국 가수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나와도 웬만한 연예인들을 압살하는 수준의 피지컬과 키, 어깨 또한 비를 최고의 퍼포머로 돋보이게 하는데 한몫을 한다. 거기에다가 특유의 담백해 보이는 무쌍 마스크는 전성기 때보다 오히려 현 시대 트렌드에 더 먹힐 법한 외모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비는 박찬욱 감독과 작업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가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헐리우드 관계자들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영화 스피드 레이서의 태조 도고 칸이라는 다소 괴상한 이름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의 첫 헐리우드 진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비는 영화 닌자 어쌔신을 통해 헐리우드 영화 단독 주연을 맡게 된다. 물론 이 영화는 전형적인 와페니즈 영화에다가 헐리우드에서 동양인 캐릭터에게 늘상 부여하던 동양적인 무술을 하는 액션 캐릭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백인 위주의 헐리우드에서 동양계 중에서도 소수인 한국인인 비가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에 단독 주연을 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며 비의 월드스타 타이틀의 가장 큰 근거이다. 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2000년대 가요계의 최고 솔로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담으로 예명인 비는 비처럼 모든 사람들 곁에 내리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전성기와 내리막길, 그리고 제2의 전성기 등 연예인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기를 겪은 비, 특히 다소 어두운 과거를 이겨내고 얻은 전성기이기에 더욱더 값질 것 같은데요. 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